지금은 다소 사그러들었지만 국내에 욜로라는 열풍이 뜨겁게 분 적이 있습니다. 욜로란 한 번뿐인 인생, 후회 없이 이 순간을 즐기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원래는 참 좋은 뜻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이 말을 곡해해서 적용한다는 것인데요. 한 번만 사는 인생이니 방탕하게 살아도 된다라는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현실 충실성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현실 충실성은 가장 건전한 욜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현실 충실성은요, 현재를 소중히 여긴다는 핑계로 무분별한 소비나 방탕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닌 지금 이 순간을 최대한 즐기고 기쁘게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에 충실한 사람은 일을 할 때도, 휴가를 즐길 때도, 식단을 조절할 때도, 운동을 할 때도, 즐거운 식사 시간에도 모두가 즐겁습니다. 매 순간을 최대한 충실하게 보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별빛 라디오 김지선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뭘 해도 잘 되는 사람들의 비밀이라는 책입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은요, 저 사람은 왜 하는 일마다 잘 될까? 운이 좋나? 아,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단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정말 운이 좋아서 그런 걸까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사소한 습관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당신은 지금 성공 흐름에 올라타고 계신가요? 그럼 저와 함께 책 속으로 고고! 뭘 해도 잘 되는 사람들의 비밀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감사합니다. 그 사람은 왜 하는 일마다 잘 될까? 당신은 지금 성공 흐름에 올라탔는가? 뭘 해도 잘 되는 사람들의 비밀? 작가 이 김재성 씨는요,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맥킨지 컨설턴트를 거쳐 카카오에서 근무하고 있는 슈퍼 인재이다. 6권의 책을 단독 저술한 작가이자 작사, 작곡, 노래하는 싱어송라이터이다. 이 책에 보내는 명사들의 추천글 중에서 우리가 예전에 그 오래 잘 알려져 있었던 그 그룹 신화의 멤버인 김동완 씨가 이런 추천글을 써주셨네요. 수많은 실패 속 성공을 꿈꾸는 당신에게 지구력을 더해줄 다양한 솔루션을 담았다. 사탕 발림으로 독자를 이끌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다그치지도 않으며 성공의 길을 담백하게 제시해주는 책이다. 들어가며 저는 특정한 일에서의 성공과 실패를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성공과 실패를 좀 더 정확히 말한다면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입니다. 성공을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이 가진 특성과 실패를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살펴보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제가 이 책을 쓴 의도입니다. 매사에 불평, 불만이 많다와 매사에 긍정적이고 감사해야 한다.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주변에 꼭 한 명씩은 있다. 자신이 하는 일에도 다른 사람이 일을 시작할 때도 사회 문제가 발생해도 천지지변이 발생해도 늘 부정적으로 이야기한다. 이 사람의 불평에서 유일하게 빠져나가는 존재는 바로 자기 자신이다. 나는 잘할 능력이 있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성공할 수 있지만 주변 여건이 이 모양이라서 가진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또는 누구 때문에 라는 핑계로 일을 진행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려 든다. 일관된 신념이나 가치관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저 매사에 불평을 늘어놓는 습성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이다. 이런 태도로는 될 일도 제대로 될 수가 없다. 반면 성공하는 사람은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긍정적이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며 소중한 기회가 주어졌음을 감사히 여기는 습성이 있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아주 작은 흠결만 찾아내도 기다렸다는 듯이 온갖 불만을 쏟아낸다.
물컵에 물을 찰랑일 때까지 부어도 채워지지 않은 미세한 공간을 보며 물이 모자라네 라는 말을 하는 격이다. 이런 사람이 하는 일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 반면 성공하는 사람의 행동은 어둠에 빛을 더하는 행동에 비유할 수 있다. 아무리 작은 불빛도 어둠을 밝혀주어 가까운 거리를 망정 볼 수 있게 만든다. 점차 불빛의 세기를 키우거나 수를 늘리면 더 많은 부분이 밝아지고 더 멀리 볼 수 있게 된다. 세상에 완전한 상황은 없다. 불리한 상황과 유리한 상황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긍정적인 면을 보고 시도하고 현재의 기회에 감사하는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는 건 당연한 일이다. 긍정은 잘 될 거야 보다는 방법이 있을 거야가 더 잘 어울린다. 긍정적인 사고란 어디 한번 해볼까라는 마음과 같다. 한 번의 시도도 없이 해결되는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긍정적인 사람은 생각에서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이어간다. 그리고 한 번 잘 안 됐다고 바로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가 말하는 긍정은 막연히 잘 될 거야가 아니라 방법이 있을 거야이기 때문이다. 처음 시도해서 해결되지 않았다면 그 방법을 반복해서 실행하거나 또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사고를 확장한다. 에디슨은 백열 전구를 개발하기 전까지 2000여 번의 실패를 반복했다. 실패에서 배울 점을 찾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실험에 임했기에 끝내 전구를 발명할 수 있었다. 에디슨이 한두 번 시도해보고 거봐 역시 안 되네 라고 생각했다면 지금 우리는 밤에 환한 세상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지 모르는 일이다. 이 감사하는 습관은 지난 일에서 개선할 영역을 찾아내고 다시 도전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긍정적인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은 일의 처음과 끝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며 지속적으로 도전할 용기를 준다. 이 에디슨이 마침내 전구를 발명한 뒤 한 말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나는 2000번을 실패한 게 아니다. 전구에 불이 들어오지 않는 2000개의 방법을 알아낸 것뿐이다. 당대 최고의 발명가는 혀를 내두를 정도로 긍정적인 마음과 도전 정신을 가졌음을 알려주는 말이다. 난도가 높은 일일수록 쉽게 풀리지 않는 일일수록 긍정적인 마음이 중요하다.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한두 번의 시도 끝에 바로 해결될 가능성은 낮다. 몇 번 실패하다 보면 누구나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럼 더는 시도 자체를 하지 않게 된다. 일을 포기하는 것이고 이는 곧 실패다. 바로 그때 한 번 더를 외치게 만드는 것이 긍정적인 마음이다. 머릿속에서 생각만 한다와 생각을 기록한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생각을 글로 정리한다. 거창한 문장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까지는 없다. 좋은 생각이 떠오르는 즉시 몇 가지 키워드만 적어 놓으면 된다. 진동이 없는 고요한 곳에서는 기온을 영하 이하로 낮추어도 물이 얼지 않고 관행각 상태로 남는다. 물의 온도가 0도보다 낮은데 여전히 물인 상태다. 여기에 소금 결정 한두 개만 떨어뜨리면 물은 순식간에 얼어버린다. 기록은 그 순간의 소금과 같다. 극미량의 소금이 물을 순식간에 얼음으로 만들듯 좋은 생각이 번쩍였을 때 기록해둔 몇몇 단어들은 장문의 글을 순식간에 완성시키는 결정적 역할을 한다. 멋진 생각의 출발점은 누구에게나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 그 생각을 간직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을 가른다. 기록은 그 자체로 힘이다. 순간 스치는 아이디어를 기록하는 일이 당신에게 큰 힘이 되어줄 것이다. 장문의 글을 쓰거나 구조화된 보고서를 쓸 때도 기록은 반드시 필요하다. 앞선 사례에서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를 만들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켜는 게 아니라 이야기의 근간을 구성할 스토리 라인을 작성하는 것이다. 기록은 단순히 망각에 대한 대응책이 아니라 자칫
자신도 모르게 왜곡될 수 있는 내용을 명확히 기억하게끔 해주는 장치가 된다. 위대한 작품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형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이어지는 마일스톤이 존재한다. 여기서 마일스톤이란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혹은 결정적인 단계를 뜻한다. 이 마일스톤을 어떻게 연결해서 확장된 이야기를 담을 것인지 고민하는 사람과 머릿속에서 생각만 하는 사람이 내놓는 최종 결과물은 당연히 품질이 다르다. TV, 유튜브 같은 것만 본다와 책을 자주 읽는다. TV를 바보 상자라고 표현하는 건 이미 오래전 일이다. 왜 TV가 바보 상자일까? 책은 안 읽고 TV만 보면 바보가 될 수 있다는 우려는 일리가 있다. 미디어의 발달과 모바일, 인터넷의 발달은 TV가 수행했던 바보 상자의 영역을 유튜브나 넷플릭스로 옮겨놓았다. 사람이 기계도 아니고 쉬는 시간에 유튜브, 넷플릭스 혹은 TV를 보는 게 뭐 그리 잘못이냐고 항변할 이들도 있을 것이다. 쉬는 시간에 잠깐씩 보는 걸 뭐라 하는 게 아니다. TV, 유튜브, 넷플릭스 시청에 매일 막대한 시간을 들이는 건 문제라는 이야기이다. 만약 당신이 성공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말이다. 유튜브와 넷플릭스, TV에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은 시류에 민감한 내용이 많다. 지금 알면 좋을 시사상식, 토막 지식 등은 영상으로 습득하는 게 더 빠를 수 있다. 그러나 거기서 깊이 있는 내용을 얻었다고는 믿지 말라. 영상 매체는 깊이 있는 지식을 다루기보다는 시류에 맞는 얕은 지식을 빠르게 퍼나르는 데 좀 더 적합한 매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개인이 지식을 습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책을 읽는 것이다. 모든 책이 좋은 정보를 담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좋은 책은 TV를 비롯한 영상 매체와는 비교할 수 없이 깊은 지식을 담고 있다. 고민의 깊이가 남다른 책만이 좋은 책이라 할 수 있다. 만약 책의 가치가 영상으로 대체될 수 있는 수준이었다면 세상에서 책은 이미 자취를 감추었어야만 한다. 그런 일은 벌어지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독서 인구가 점차 줄고 있다고는 하지만 독서하는 소수의 사람은 더욱 수준 높은 정보에 접근하며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의 격차를 꾸준히 벌려나갈 것이다. 바빠서 책 읽은 시간이 없다면 TV, 넷플릭스 또는 유튜브에 빠져 있는 건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자. 그 시간에 10분의 1이라도 책 읽는 데 투자한다면 제법 많은 책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을 읽을 때도 방법이 필요하다. 책도 마치 영상을 보듯 눈으로 훑어내려가면서 읽을 게 아니라 문장에 담긴 의미를 생각하고 책의 저자와 토론하듯 읽으면 훨씬 능동적으로 독서할 수 있게 된다. 책을 읽으면서 이 상황을 지금 내 상황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등을 고민하며 읽는 편이 무심코 책을 읽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 남 험담을 자주 한다와 생산적인 이야기를 주로 한다. 단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완전 무결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런데 이런 험담꾼들에겐 누군가에게 단점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참을 수 없는 일인가 보다. 친하니까 너한테만 하는 얘긴데 하면서 누군가를 욕하는 사람은 알고 보면 너한테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같은 식이다. 험담하다가 발각돼 사이가 완전히 틀어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자신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일삼고 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맡아도 투덜대기 마련이며 그런 태도로 하는 일이 잘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남 이야기에 시간을 소모하는 것은 그 누구보다 자기 자신에게 해로운 일이다. 타인을 흉보는 행위는 자신에게도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심어주어 좋을 게 없고 내가 타인의 흉을 본다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이 인지하게 되어 떠나가므로 더더욱 좋을 게 없다. 타인을 험담하는 행위는 타인을 잡아서 끌어내리는 일이다.
타인을 끌어내린다고 해서 내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히 아니므로 남 험담은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은 어리석은 행위이다. 옆 사람이 잘 되는 것은 나와 직접 연관된 사람, 내게 우호적인 사람이 좋은 자리에 위치하는 것이니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내게도 직간접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친다. 내 주변에 별로인 사람만 가득한 상황을 생각해보라. 멋진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 노력하고 발전해야 하지만 내 주변에 멋진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은 분명 좋은 일이다. 성공하는 사람은 이 점을 잘 알고 있다. 성공하는 사람은 과거에 머무르지 않을 뿐더러 타인과 나를 퇴보시키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새로운 가치, 생산적인 일, 더 나은 방향성에 대해 이야기한다. 인생은 생각보다 짧다. 언제나 좋은 기분일 수만은 없을지라도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산다면 인생은 정말 긍정적이고 희망적으로 바뀔 것이다. 일단 말투부터 바꾸자. 아, 짜증나 보다는 그래, 해결할 수 있어. 이런 걸 어떻게 해? 보다는 차분히 생각해서 좀 문제를 풀어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습관을 길러보자. 갑자기 습관을 바꾸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습관을 고쳐야 성공에 다가갈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부정과 비난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긍정과 발전하는 생각을 가지도록 노력해보자. 어느 순간부터는 일부러 마음먹지 않아도 자연스레 긍정적인 행동이 나오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화, 짜증, 부정적인 기운이 넘친다와 기쁨, 활력, 긍정적인 기운이 넘친다. 수시로 불같이 화를 내고 툭하면 짜증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만 생각해보면 정말 필요해서가 아니라 습관적인 경우가 많다. 자기 기분에만 심취한 나머지 타인의 기분이 망가지거나 말거나 신경 쓰지 않는다. 한두 번이야 그럴 수 있지 하며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다. 그 순간이 지나면 잊어버릴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자꾸 반복되면 나를 향한 분노, 화, 부정적인 기운이 아니라 하더라도 서서히 그 사람을 멀리하게 된다. 습관적인 짜증은 인간관계를 멀어지게 한다. 짜증의 대상이 내가 아니라도 마찬가지인데 만약 그 대상이 나라면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주변 사람이 다 떠나서 홀로 고립되었는데도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 이기적인 행동만 일삼는 사람이 결국 주변의 인심을 잃고 실패하는 경우와 큰 차이가 없다. 누군가를 대상으로 짜증을 부리든 그렇지 않든 습관적으로 부리는 짜증과 화, 그리고 부정적인 기운은 장기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누군가를 일부러 괴롭히려는 건 아니지만 순간적으로 화가 차오를 수 있다. 그런 순간적인 감정을 다스리는 건 쉽지 않다. 이때 명상을 하거나 종교에 의지해 순간적인 분노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지만 나는 그런 방법에 의지하지 않고도 해결한다. 화낼 필요가 없는 논리적인 이유를 생각해내는 방법이다. 화를 낼 필요가 없는 논리적인 이유가 있다. 그것은 조금만 차분하게 생각해보면 납득이 되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다. 어떤 일이든 그 일은 내가 해결할 수 있거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로 나뉘는데 만약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 그 일을 해결하는 것이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거기에 쏟는 감정은 사치다. 대한민국 1세대 경영인이자 현대그룹 창업주 정주영 회장은 무슨 일을 시작하든지 된다는 확신 90%와 반드시 되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 10% 외에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단 1%도 가지지 않는다라는 말을 남겼다. 건설회사를 설립한 정주영 회장은 당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조선소 건설 및 선박 수주를 하러 유럽행 비행기에 올랐다. 아무것도 없는 모래밭 사진과 거북선이 그려진 지폐 한 장을 보여주며 한국은 영국이 배를 만들 때 세계 최초로 철갑선인 거북선을 만든 나라입니다. 라는 말로 신용을 얻고
차관을 받아 수주를 얻어냈다는 이야기는 유명하다. 물론 대한민국 정부가 보증을 서주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판매처를 확실히 해야 돈을 빌려주겠다는 영국 측의 입장 때문에 계약이 막판에 허무하게 가라앉을 뻔했는데 정주영은 당시 해상왕으로 불리던 오나시스의 처남 리바노스와 독대해 수주를 따냈다. 우리 배를 사겠다고 서명만 해주면 그 계약서를 들고 은행에서 조선소 지을 돈을 빌리겠다는 말도 안 되는 일을 실현한 것이다. 긍정적인 에너지와 자신감이 없었다면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정주영 회장의 일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조선소 건설 관련 이야기보다 덜 알려졌지만 더 대단한 일화가 있다. 조선소 건설 공사가 한창이던 어느 날 비가 세차게 내렸다. 그날 밤 정주영 회장 일행을 태우고 현장으로 가던 차가 길에 쌓인 자재 더미를 피하려다가 전복되어 바다에 빠지는 일이 발생했다. 현장 직원들의 신속한 구조로 목숨은 건졌지만 길에 방치한 자재 때문에 물에 빠진 사람이 다름 아닌 회장이었다는 게 문제였다. 이 사실을 안 직원들은 당연히 해고 걱정을 하며 사시나무 떨듯 떨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정주영 회장은 오히려 바닷속이 아주 시원하더구먼 이라고 농담을 던졌고 심지어 자신을 구조해준 직원들에게 포상을 내렸다고 한다. 자기 목숨을 잃을 뻔한 상황에서 그 원인을 제공한 직원들에게 농담을 던지는 여유에 심지어 포상까지 내리는 회장을 어떤 직원이 따르지 않았을까? 정주영 회장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을 이미 귀신처럼 알고 있었다. 굳이 화를 내야 할 경우가 있다면 상대방이 선의를 가지고 행동하지 않을 때, 악의가 담긴 고의적인 상황이라는 게 명백할 때, 상대방이 내게 정면으로 공격해올 때 정도가 되겠다. 비상식과 모렴치에는 당당하게 맞서되 그렇지 않은 일에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주변에 격려의 말을 건네보자. 그때 여러분과 여러분의 주변 사람은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현재에 집중하지 못한다와 현재에 충실한다. 맛있는 음식을 앞에 놓고 나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에게 종종 이렇게 말하곤 한다. 그럼 먹지 마. 그럼 섭섭하다는 듯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라고 반응한다. 그럼 나는 이야기한다. 아니 다이어트 해야 한다며. 그럼 먹지 말아야지. 아니면 그냥 지금 맛있게 먹고 다이어트 해야 한다는 말을 안 하면 안 돼? 왜 지금 먹는 걸 앞에 놓고 그런 말을 하는 건데? 맛있는 음식 앞에서는 그냥 맛있게 즐겁게 먹고 나중에 열심히 운동해서 빼든지 다른 끼니를 다이어트 식단으로 먹으면 간단히 해결될 일이 아닌가. 현재 일어나는 일에는 충실하지 못한 채 과거의 염려나 다가올 미래에 대한 걱정을 달고 산다. 정말 미래를 걱정하는 것인가? 그렇지도 않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정작 걱정하고 있는 미래를 개선할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 다이어트 걱정을 하는 사람이 그 이후 식이요법을 철저하게 지키거나 운동을 열심히 하는 일은 거의 없다. 말로는 그럴듯하게 목표를 내세우지만 그 목표를 위해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일은 없다. 그냥 말로 걱정만 하고 실제로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이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르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현재에 충실한 삶을 산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는 칼로리 걱정 없이 즐겁게 맛을 음미한다. 대신 다른 식사 때 식단을 조절하고 과하게 섭취한 칼로리를 운동으로 소비한다. 그런 식으로 건강과 체중 관리에 힘을 쓴다. 지금 맛있는 음식을 먹는 순간도 소중하고 이후 다이어트 식단을 지키는 순간도 소중하다. 매 순간 충실하게 살아가며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게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공식이다. 이를 현실 충실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현실 충실성이 아주 높아서 언제나 현재를 즐길 줄 안다.
멀리 여행을 와서까지 회사 일 걱정에 조바심을 내지 않는다. 아무리 부담스러운 회사 일이 기다리고 있더라도 현재 여행이 주는 즐거움에 흠뻑 젖어든다. 그러다 다시 일상이 복귀하면 여행지 생각은 접어두고 온전히 일에 몰입한다. 공부도 마찬가지다. 놀 때 신나게 놀다가 공부하기로 마음먹은 기간에는 공부에만 최대한 집중한다. 현재에도 충실하고 다가올 미래에도 충실한 그런 사람이 지속적으로 더 좋은 성과를 난다. 하루하루가 모이고 쌓일수록 현재를 충실하게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의 격차는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 어떤 순간에도 충실하지 못한 사람과 어떤 순간이든 충실한 사람이 격차가 벌어지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함부로 말하고 비난하고 윽박지른다. 주변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한다. 성공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챙길 줄 안다. 다른 사람이 진행하는 결과물에 대해 우선 장점을 칭찬하고 그 이후 개선할 점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런 방식을 강점 우선 말하기 전략이라고 한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장점, 단점이라 하지 않고 장점, 개선이 필요한 점 혹은 개선할 점으로 말한다는 것이다. 결국 같은 이야기지만 부정적인 표현을 최대한 완곡하게 돌려 말함으로써 상대방의 사기를 꺾지 않는 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이를 그르치겠다고 마음먹은 게 아닌 이상 분명히 잘한 부분이 존재한다. 그런 부분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라. 자신이 잘한 부분이 있음을 알고 기분이 좋아질 때쯤 개선이 필요한 영역에 관해 이야기한다. 이 말은 다른 어떤 결과물에 관한 논의에서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 여기에 명확한 방향성을 얹어주면 더욱 좋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고 잘한 부분이야. 그런데 이 부분부터는 좀 더 개선하면 훨씬 좋아질 것 같아. 시간 여유가 있다면 업무 담당자의 의도를 들어보고 추후 진행에 관해 함께 조율해 나가는 것이 가장 좋다. 이런 긍정적인 방식은 당사자에게 자신이 인정받고 있고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자신을 인정해주는 사람과 함께 일하면 자연스레 더욱 최선을 다하고 더 잘하려는 마음가짐을 지니게 된다. 그게 사람의 심리다. 비록 처음에는 다소 부족해 보일지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분명 발전할 것이다.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팀도 동반으로 상승해 한 단계 더 높이 올라갈 것이다. 상사 또는 동료가 당신에게 싫은 소리를 하지 않고 주로 칭찬과 격려로 업무 이야기를 한다면 당신은 더욱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내야 한다. 간혹 친절하게 잘 대해주는 상사나 동료를 만만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다. 저 사람은 화내지 않으니까, 저 사람은 언제나 좋은 말만 해주니까 라고 생각하며 불량한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상대는 바보가 아니다. 내가 제멋대로 굴어도 그 사람은 영원히 친절을 베풀 거라고 착각하다가 그의 달라진 태도에 당황하지 말라. 그는 둔하고 물러 터져서가 아니라 당신을 믿었기에 칭찬하고 격려한 것이다. 당신이 그 점을 악용해 계속 나태하게 군다면 그의 인내심은 바닥이 나고 당신에 대한 태도를 바꿀 것이다. 착하고 무른 사람은 상대가 어떤 태도를 보이더라도 자신의 태도를 바꾸지 않지만 친절한 사람은 상대가 상식을 지키고 신의를 깨지 않는 선에서만 친절할 뿐임을 기억하라. 작은 저항에도 쉽게 포기한다와 시작했으면 어떻게든 완결한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새해가 되면 그 결심하는 것들이 있죠. 금주, 금연, 다이어트 같은 그런 일들이요. 근데요, 이런 일들은 단골 결심 메뉴면서도 단골 실패 메뉴가 되죠. 이 결심한 일이 결국 실패로 끝나는 이유는 과한 목표 설정. 예를 들면 한 달에 20kg를 빼겠다.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을 거야. 이런 과한 목표 설정이라던가 또는 과도한 계획.
하루 5시간씩 운동해야지. 내가 6시 이후로는 아무것도 안 먹을 거야.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 오류. 예를 들면 내가 안 해서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 20kg는 금방 뺄 수 있어. 마음만 먹으면 오늘 당장 내가 금연할 수도 있어. 등 다양한 것이 있을 수 있다.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지킬 만한 계획을 작성하고 그 계획을 반드시 지키는 일 모두가 중요하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수했을 때 혹은 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했을 때 주춤하지 않고 그럴 수도 있지라며 계속 정진하는 것이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이 과정에서 난 역시 안 돼 라며 포기해버린다. 마치 포기할 핑곗거리를 계속 찾아 헤맨 사람 같다는 생각마저 들 정도다. 기다렸다는 듯 포기하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 일하는 모든 과정이 계획대로 매끄럽게 순탄하게 진행될 수는 없다. 그건 이상일 뿐 현실은 그렇지 않다. 당연히 도중에 크고 작은 장애물을 만나고 넘어지고 삐끗하고 다칠 수 있다. 그런 순간을 극복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완결할 수 없고 성공은 꿈도 못 꾼다. 늘 다시 시작하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매일 하는 일, 주기적으로 하는 일에서 그런 마음가짐은 더더욱 중요하다. 한두 번 빠지다 보면 아예 다시 시작할 마음조차 가지지 않고 슬그머니 포기한다. 그것은 습관이 되고 관성이 된다. 그런 관성이 생긴 사람은 어떤 일도 마무리를 짓지 못한다. 그것은 미완결이고 미완결은 실패치기도 못 낀다. 완결과 미완결은 관성이다. 완결하는 경험이 쌓이는 사람은 새로운 일을 마주할 때 완결할 수 있다고 믿고 미완결이 쌓인 사람은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에 휩싸인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완결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차차 쌓여 위대한 일을 이루는 주춧돌이 된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아닌 이상 데드라인 안에 일을 성공시키지 못했다 해도 목표를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다. 처음 목표한 그 일을 기어코 달성할 때까지 계속해서 전진한다. 그 일이 자기 노력으로 달성할 수 있는 일이라면 달성 자체가 성공이며 성공과 실패로 나누는 일이라면 성공이든 실패든 어찌됐든 완결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저항이 전혀 없는 일은 없다. 만약 저항이 전혀 없는 세상이라면 그런 세상에서는 멈추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저항이 없으면 마찰력을 일으킬 수 없기 때문이다. 저항 없는 삶이란 스스로 달리고 멈추는 일을 결정할 수 없는 삶이고 그런 삶은 아무 의미가 없다. 지금까지 작은 시련만 나타나도 기다렸다는 듯이 안 된다며 물러섰던 습관이 있다면 이제는 버려보자. 시련 앞에서도 끝내 완결하는 일을 시작해보자. 완결을 거듭할수록 당신은 성공하는 사람으로 나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상황에서든 반드시 완결하라. 완결이야말로 성공하는 유일한 방법이다.